1952년 12월 5일 석탄을 태운 공기가 안개와 만나 도시로 내려앉습니다. 런던 스모그,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기오염 사고. 영국 보건환경국 공식 집계로만 나흘 동안 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런던 스모그 이후 반세기가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대기오염을 얼마나 극복했을까요? 밤낮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하늘. 2016년 중국 베이징입니다. 就是出行反正就是不太方便吧，反正就不愿意出门，休息以后也不想出门。 미세먼지로 시야가 가려진 암흑도시. 12월 20일 베이징의 가시거리는 50m. 이 정도면 8차선 횡단보도 건너편의 사람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구간을 임시 폐쇄하기도 했을 만큼 대기오염은 중국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거리기도 하죠. 먼지 많이 보고 미세먼지 그런 거. 요즘 미세먼지 많이 봐요. 몸속에 들어가면 이게 잘 배출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인구의 100%는 미세먼지의 인체 영향을 받는 그런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요. 오히려 중국은 100%가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넓은 지역에 산업화된 지역하고 산업화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는 15마이크론이 안 되니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연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 세계 700만 명,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 125만 명보다도 많습니다. 인간이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대기오염 문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들여다볼까요? 충남 당진의 한 마을입니다. 평화로운 시골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옆에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 단지가 있다는 것만 빼면. 분진으로 인한 불편은 이곳 주민들에겐 일상입니다. 발전 생길 때부터 연기 끓임 소리 아주 해갖고 이거 그리고 탄자 올려갖고 형편없어 여기. 이렇게 돼요. 빨래는 창문을 꼭 닫은 채 보일러실에서 말리죠.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큰 대야에 받아놓은 허드렛물이 온통 검게 변했습니다. 바로 옆 발전소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생활의 불편을 넘어 더 심각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이곳에는 유난히 피부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부병이 자주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우리 저희 그럴 거요 아마. 우리 최근 3년 동안 이곳 주민들의 건강 실태 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추적 결과 당진 발전소 인근 주민의 천식 비율은 9.7%, 피부염은 4.8%였습니다. 주민 20명 가운데 1명은 피부염, 10명 가운데 1명은 천식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체내 비소 농도는 200마이크론이 넘습니다. 비소는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 구성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증상은 비소 중독의 증상과 일치합니다. 비소 농도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큰 부분이 간, 신경, 그리고 피부 이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물론 호흡기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끝에는 이제 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인데요. 이 비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구 2,500만의 수도권 시민들이 쓸 전기를 만드는 당진 화력발전단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단지인 이곳의 발전소는 연기를 쉬지 않고 뿜어냅니다. 충남도 주민들만 이제 뭔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대기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옮겨 다니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고 있다면은 충남도에서 생긴 많은 그런 이제 유해 물질들은
바로 충남도 인근에 있는 수도권이나 충북지방으로도 충분히 확산 가능할 거고, 또 그렇다면은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접근을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로만 볼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미세먼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세먼지는 인류의 발전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면 나오는 10마이크론 미만의 여러 산화물들이죠. 문제는 작아도 너무 작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 흙먼지, 그게 이제 황사가 되겠고, 인간의 산업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먼지, 대기 오염물질, 그거는 1마이크론 미만이 되겠습니다. 2.5라는 거는 이거를 포함해서 인체에 흡입이 되는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 미세먼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조용히 몸에 쌓여갑니다. 가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를 만합니다. 공기를 뜻하는 에어와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가 합쳐진 에어포칼립스의 공포가 이 땅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온 것처럼 바야흐로 공기의 질이 상품이 되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시장을 살펴볼까요? 2015년 한국의 공기청정기 시장은 6천억 원 규모. 이 시장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해 2016년엔 1조 원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또 다른 시장도 있습니다. 이곳은 매일 안에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 사무실입니다. 사실은 실험실이죠. 실험실에 설치된 기계가 공기오염을 감지하고 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대기 상태를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줍니다. 이 미세먼지나 실내 공기에 관련된 이 공기 질이 건강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생산성이나 또는 이 학습 능력에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 또는 공기를 다양한 맞춤 정보에 따라서 또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나 또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그것을 다양하게 서비스하고 같이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산업들 등등 여러 가지 그 공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는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상태를 파악해 사람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새로운 서비스. 고려대학교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집중력, 기억력들이 좋아지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지수하는 방법이 학습 능력 지수인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온도 습도라든지 공기질의 질, 공기의 오염 정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학습 능력 지수를 가지고 쾌적하게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우리와 무역 규모가 비슷한 이 나라는 아이들을 자동차 대신 자전거 바구니에 태워 집으로 데려갑니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따뜻한 풍경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거주 중인 한국 교민들도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공기 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나무가 많고 공원이 많아서 엄청 좀 신선한 듯한 느낌이 있죠. 아침 공기라든지.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왜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바깥 출입을 자제하잖아요, 한국은. 근데 여기는 더 밖에서 노는 걸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네덜란드는 10년 전부터 친환경차 정책을 폈습니다. 전기차가 아니면 통행료를 내야 하는 도로도 갖춰졌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모여 한가로이 시간을 즐기는 시민들. 현지 시민들도 암스테르담의 공기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I think the air quality in Amsterdam is quite good. Yeah. In my normal life, so I just go running, and I have 2 children, and they are not sick or something, and we are okay. 이 평화로운 공원에 얼핏 새 집처럼 보이는 장치가 설치됩니다. 트리 와이파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덜란드의 스타트업이
정부 산하 연구소와 협업해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 새 집안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초록색 불이 켜지면서 공짜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신호를 뿌려줍니다. 트리 와이파이는 단가가 우리 돈 30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가로수에 설치되면 사람들은 대기오염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도시 차원에서는 트리 와이파이가 수집한 대기오염 빅데이터를 정책에 이용할 수도 있겠죠. 사람 없는 곳에만 드물게 측정기를 설치해 정부가 발표하는 대기오염도를 믿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이런 시도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이들은 트리 와이파이뿐 아니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올라오는 대기오염 관련 정보도 수집해 대기오염 빅데이터를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This is a platform that we are using for Tree Wi-Fi. Right now, we are gathering all the data from social media platforms such as Twitter, and you can see it live, the different tweets that come up. And in the future, we're going to have data not only from social medias, but also for air quality, weather, social, and you can filter it. 취재진이 트리 와이파이를 찾았을 때 설립자인 요리스 람 씨는 독일의 메이저 통신사인 T-모바일과 협력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So the plan for Tree Wi-Fi is of course to roll this out worldwide, and we just signed a deal with telecom provider T-Mobile to do a pilot here in the Netherlands, and if that's a success, we can go global. 환경에서 산업의 가능성을 찾는 이들이 미래의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더 근본적인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바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존 산업의 변화입니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먼저 살펴본 석탄 화력발전소 말고도 또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경유차가 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 발전소와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너지원인 화석 연료가 연소하면서 오염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들 화석 연료를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게 미세먼지를 극복할 근본적인 해법일 겁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 반가운 차가 택시 영업을 하고 있네요. 현대자동차의 투싼입니다. 이 택시는 수소를 연료로 해서 달리는 수소 전기차 택시입니다. 경유나 휘발유 대신 수소를 연료로 하면 대기오염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파리는 시에서 택시 면허를 관리해서 택시가 시내에 일정 수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기존 택시를 점차 수소 택시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죠. sont très très rares. Le client quand il monte avec nous, il sait que si cette voiture a eu l'autorisation de rouler, c'est que c'est en sécurité. 거기다 수소 전기차는 달리면 공기를 그만큼 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공기 안에는 일단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그 물이 이제 표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순수한 공기,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완전히 제거된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에펠탑까지는 7유로가 나왔습니다. 수소 택시라고 해도 일반 택시와는 요금 차이가 없습니다. 파리 시민들에게 수소 택시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인 겁니다. 수소 택시 실험은 사업성 면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 수소 전기차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Nous visons 200 taxis hydrogène à Paris fin 2017 et 600 avant 2020 et nous comptons nous déployer aussi dans d'autres villes, dans d'autres pays et sur d'autres services de mobilité, toujours uniquement à hydrogène.
택시의 연료인 수소를 공급하는 회사에게도 매력적인 산업이죠. For a clear reason, we need today to accelerate the deployment of fuel cell electric vehicles. These vehicles have reached major progress as far as cost and performance. So we now have today vehicles that are ready to go on the road. 프랑스를 시작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그리고 2016년 말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전기차 택시 시범 운행이 시작됩니다. 택시뿐일까요? 유럽은 고속도로를 바꾸는 실험까지 진행 중입니다. 스웨덴의 특별한 고속도로 E-하이웨이입니다. 차선 1차로에 전선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화물차는 디젤 대신 전선에서 공급하는 전기로 움직입니다. 자동차가 뿜어내는 탄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독일 연방상원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 이상 석유로 움직이는 차들을 팔도록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과 기술을 장악한 독일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건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석유로 움직이는 차들을 더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It's much too early to comment on whether that's feasible or not. I think when you look at vehicles like Volt and Bolt, they certainly represent a step on the way to an electrified future. But I expect when we go forward over the next decade, we're going to see a variety of different propulsion systems, including electric vehicles. We also see the trend very clear, and we believe it will go into the direction of electrification. 화석 연료를 대체하려는 변화의 물결은 자동차 산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남쪽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 도시 카다라슈입니다. 축구장 60개가 들어설 수 있는 넓은 땅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통칭 이터 프로젝트, 청정 에너지인 핵융합 실험을 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인류는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나무를 베고 석탄을 캐고 석유를 끌어올려 왔습니다. 이제 인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곳 이터 프로젝트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7개국의 과학자들이 핵융합이라는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되면 대기오염 걱정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고 기존 원자력 발전의 한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Le deuxième avantage, c'est que vous ne produisez pas de déchets radioactifs à vie longue. Il n'y a pas besoin, pendant des années et même des siècles, de surveiller la radioactivité. La radioactivité créée sera très rapidement donc éliminée donc avec le décroissance naturelle. 온실가스는 나오지 않지만 방사능이 문제였던 핵분열 방식의 딜레마를 핵융합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인류가 발전해온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핵융합을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K-스타라는 소규모 핵융합시설 실험은 성공을 거뒀고 월성 원전에서는 핵융합 발전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삼중수소를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장된 삼중수소는 현재 지금 지하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건설 중에 있는 핵융합 실험로의 그 기초 재료로 공급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고 일반 산업용으로는 현재 고급 발광 시계 재료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소나 핵융합뿐 아니라 화석 연료를 대체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의 빛을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충북 진천에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대규모 모듈 공장이 지어지는 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효율은 19% 수준. 이곳은 2020년까지 엔진 효율에 맞먹는 수준인 25% 이상으로 태양광 효율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So why is conversion efficiency of a solar module so important? Is because the cost of an installed system depends on the power generated. So as more power is generated, that means as higher the efficiency of a PV module is, as lower the cost becomes. And as I explained before, leverage cost of energy is the key factor of success for PV industry. 핵융합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친환경차 프로젝트는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전 세계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정한 약속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It is not necessary to sacrifice job creation, and we don't need to resign to poverty alleviation in order to tackle climate change, but we need to do structural changes in the next 15 years. 2016년 11월 1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197개국이 참여해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내건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억 1,500만 톤 감축. 우리나라 산업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 기준 5,260만 톤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모든 공장이 6년 동안 가동을 멈춰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대로라면 우리가 정한 목표가 공연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향후 2024년도에 파리나 런던, 도쿄 수준으로 우리 미세먼지를 갖다 저감하겠다는 노력이 과연 실현 달성이 가능할까 한 데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울산의 랜드마크 공업탑. 1964년 한국 수출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탑입니다. 탑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빈곤에 허덕이는 결의 여러분, 제2차 산업의 우렁찬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산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이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환경 문제를 소홀히하면 산업 경쟁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석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러지만 지금 기후변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런 온실가스 효과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사용하기가 앞으로 미래가 없는 기술이죠. En fin de compte, aujourd'hui, il y a le problème des transports, donc il faut lutter contre cette 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과거 산업의 문제를 새로운 산업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분명한 건 모든 변화에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